자, 안녕하십니까. 법원 경매의 이현태입니다. 오늘은 저희 교육생이신 권충일 씨. 예, 맞습니다. 우리 충일 씨가 저한테 오셔가지고 물건을 받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오래간만에 여러분들하고 들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충일 씨 간단하게 한번 자기소개 하시죠. 저는 부산 기장군에 있는 시내버스를 몰고 있는 41세 권충일이라고 합니다. 부산에 계신다고? 예. 네, 부산에 계시고. 예. 몇 번을 몰고 있다는 그것까지는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네. 반송에서 해운대 가는 노선에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부산 시민이면은 다 알 수 있겠다, 그죠? 예. 반송에서 해운대로 가는 노선이라고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네요. 예. 안경 꼈습니다. 이렇게 녹음하면서 하나씩 충일 씨에 대해서 막 풀어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혹시 경매 하신다고 안 하셨어요? 하면서 네. 카드 찍으면서 네. 경매 좀 가르쳐 줄 수 없어요. 이런 얘기 할지도 몰라. 예. 충일 씨는 예. 부산까지 이렇게 대구까지 이렇게 오셨는데 예. 경매에 대해서 원래 좀 관심이 있었어요? 저 한 3년 전부터 경매에 관심이 있어서 부산에서도 경매 학원을 다니다가 예.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모질한 부분을 다 채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 경매학원에서 이렇게 실전으로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유튜브를 듣다가 이제 저의 멘토 겸 스승, 좀 이런 끌리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현태 지사장님한테 와서 지금 교육을 받고 경매를 2건 받았습니다. 그래요? 예. 그 유튜브를 듣고 오셨다 그러는데 예.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 이렇게 잘 노출되는 편은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이렇게 유튜브에서 저를 보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제가 대구까지 온 이유는 그냥 지사장님의 그 진실성? 뭔가 내한테 줄 수 있겠다. 경매에 대해서 뭔가를 다 나한테 베풀 수 있겠다. 그런 느낌이 왔습니다, 저한테. 예. 좀 뭔가 오해를 하시는 그게 느껴지신 거예요? 예, 사람이 이제 느낌이 있습니다. 예. 그러시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오셔가지고 본격적으로 수업을 하셨는데, 예. 9월달쯤에 이렇게 오셨죠? 예, 9월 중순에 제가 왔습니다. 예. 그러면 저한테 이제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도 부동산은 아예 모르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아니다, 집도 매매도 해보고 분양권도 해보고 하다가 경매에 이제 정책이 조금 바뀜으로 인해가지고 좀 더 싸게 제가 이제 시세 차익을 먼저 남기고 이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경매를 제가 다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찾게 된 겁니다. 그 전에는 일반 시세에서 조금 저렴하게 갭투자를 하든 분양권을 해가지고 좀 차익을 남기든 예, 그렇습니다. 부동산을 접근을 하셨는데 따지고 보면은 일반 물건은 좀 더 저렴하게 깎아가지고 사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좀 오를 걸 기대하는 거고 분양권 같은 경우에도 내가 분양권을 샀을 때 피를 주고 사든 청약이 당첨돼가지고 이렇게 사든 좀 더 이제 시세가 올라갈 걸 기대하면서 매매를 하든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경매라는 걸 본인이 이제 알게 됐을 때 경매는 시세보다 떨어뜨려 놓고 또 올라가는 걸 또 차익을 더 볼 수가 있다는 걸 그걸 판단하셔가지고 이제 오신 거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부산에 있는 학원도 이제 다녀보셨고. 예, 3년 전에 다니다가. 그거는 대학교인 거예요? 아닙니다. 법원 앞에 있는 모 경매. 그럼 학원이네?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한 100명 정도. 와, 그렇게 많이 모여요? 일반 학원인데 그냥 5번에서 6번 와가지고는 이렇게 해가지고 기초적인 부분 가르쳐주는 그런 단계도 있고 위에 이제 실전 부분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중도에 받아야 되는데 그게 저한테 자신감을 안 주더라고요. 그 학원에서. 그래요? 경매에 이렇게 실전으로 다가가기에. 우리도 그 기초만 하고 실전만 하고 이게 2개밖에 없는데 솔직히 기초받은 경매가 이런 것이라고 해가지고 아파트를 정말 시세조사 시키고 그리고 입찰가 선정하는 거 가르쳐주고 그래서 이제 입찰장 가가지고 진짜 입찰도 한번 시켜보고 아파트란 종목만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근데 실전반은 모든 종목을 다 통틀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 본인도 지금 이렇게 배우고 있지만 예. 그래도 실전반이면은 가격대가 저렴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왜 거기서 자신감을 못 얻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일주일에 한 3번, 4번을 가는데 가면 이론적인 부분을 너무 많이 이렇게 저한테 주입을 시키다 보니까 재미가 있어가지고 흥미를 느끼고 가야 되는데 중간에 자꾸 이렇게 제가 본인 스스로가 조금 나태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이 경매를 이렇게 배워서 이론적으로만 배워가지고 될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다가 다른 분야 쪽으로 이제 분양권이 조금 뜨는 그런 시기가 와서 그걸 하다 보니 경매가 조금 이제 소홀해진 겁니다. 아, 그러시구나. 우리가 경매 배우는 게 돈을 벌려고 이제 경매를 배우는 건데 일반 부동산에서도 분명히 금매 물건도 있고요. 괜찮은 물건들, 우량 물건들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경매가 기초가 닦여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본인 또 일반 물건을 해봤지만 일반 물건은 만들어졌는 걸 내가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경매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대출을 내가지고 수익이 안 나니까 대출 이자를 못 갚아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채무에 대한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너무 커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위치가 좀 안 좋아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단점을 미리 알고 그 단점을 보완해가지고 장점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경매를 배우는 거예요. 경매는 우리가 처음에 물건을 볼 때부터 낙찰되고 또 명도도 해야 되고 수리도 하는데 좀 저렴하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깨끗하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리를 해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새도 붙일 줄 알아야 되고 그럼 새를 붙였다 그러면 시기가 되면 팔 줄도 알아야 되는 게 경매거든요. 네. 이 모든 과정이 경매 안에 있는데 그걸 내가 잘 습관이 돼 있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일반 물건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걸 저렴하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 수 있는 것도 이 기본이 닦여져 있어야지 그런 거거든요. 근데 경매는 그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분양권 같은 경우에도 시세 조사를 해야 돼요. 근데 일반 물건을 취급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시세 조사를 안 하더라고. 그냥 부동산 사장님이 얘기하는 걸 그냥 그대로 그냥 믿고 좀 깎아주면 안 돼요 해가지고 부동산 사장님이 그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 뭐 300이나 500 정도 이렇게 깎아주면은 이제 그렇게 사는 거. 그러니까 만들어졌는 걸 사는 걸 습관을 시켜버리더라고. 근데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다 하는 거거든요. 이 습관이 돼버리면은 일반 시장에서도 돈 벌죠. 충일 씨가 저한테 이렇게 오셔가지고 실전반에 들어왔을 때 그런 걸 하나씩 배우시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물건을 골라가지고 그걸 조사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재미가 있는 거야. 실전으로 공부를 하니까. 처음에 그 충일 씨 오셨을 때 스피드 훈련할 때 안 힘들었어요? 아, 힘들었습니다. 스피드 훈련을 할 때 처음에는 이거를 이렇게 그냥 지나쳐서 봐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그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 성격이 워낙 좀 꼼꼼한 편인데 엄격하고 그걸 좀 너무 이렇게 훑어서 보니까 그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던가요? 아닙니다. 안 된 게 아닙니다. 신기한 일이 발생했지. 예.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물건을 이거는 좀 버려야 되겠다, 이건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게 어느 정도 눈에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예. 원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맞춰서 봐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공부했던 그 습관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1주차, 2주차, 3주차 때까지 되게 힘들어요. 내가 안 가르쳐 주거든. 네. 힘들었습니다. 본인이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 저도. 예. 근데 처음부터 내가 그 원리를 가르쳐 줘버리면은 내게 안 되니까. 그때가 제일 힘들었죠. 예, 그때 제일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일회독을 하셨고, 시세조사에 들어갔는데, 시세조사 편에서는 좀 할만했어요?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지사장님이 이제 캐릭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알려 주시는 그거에 많이 제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부터 앞으로 이렇게 시세 조사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설정을 해서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게 많이 배웠습니다. 스피드 훈련할 때는 되게 힘들어 하시던데, 본인이 시세 조사 편 들어가니까 되게 흡수를 잘 하더라고. 어떤 사람은 그 스피드 훈련하는 데에서 되게 쉬워하는데, 시세조사 편에서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충인 씨 같은 경우는 좀 반대로 시세조사 편을 좀 잘 하시더라고. 그래도 배울 게 많죠, 아직도. 무궁무진하고 배울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렇게 해가지고 충인 씨가 물건을 이제 받으셨는데, 예. 첫 번째 물건이 뭐였죠?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빌라 2층에 있는 202호. 예, 받았습니다. 그걸 받았죠. 예. 요거는 지금 실평수가 한 19평? 예. 이렇게 되고 2층이고 본인까지 해가지고 5명 들어왔는가? 예, 맞습니다. 예. 충희 씨가 저한테 이 물건을 이제 얘기할 때 위치를 보니까 꽤 좋더라고. 그래서 제가 충희 씨한테 물어봤죠. 이거는 왜 고르신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 그랬죠? 일단 중요한 거는 위치도 제가 여기를 좀 자주 왔다 잘 아는 곳이고 인제대 쪽으로도 괜찮은 좀 길목에 있는 곳이고 일단 세입자가 이래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 참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해서 물건을 골라서 그래요? 들어간 겁니다. 세입자가 지금 있으니까 명도만 잘 하면은 세입자도 그대로 세놓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었고 그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로 이 현황을 보고 본인이 이제 고르셨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저한테 이렇게 보여줬을 때 위치가 너무 좋더라고. 한시 방향으로 올라가면은 삼성초등학교하고 삼정중학교하고 바로 붙어 있고요. 그리고 한 11시 방향으로 조금만 올라가면은 김해고등학교 있고 그러니까 이쪽에 지금 거진 20평이잖아요. 20평이면은 한 3룸 정도 되죠? 방 3개, 화장실 2개 있습니다. 명도 다 끝나가지고 새 붙였잖아요. 그러면 집안에 받겠네. 다 봤습니다. 지사장님한테 사진도 찍어서 보여드리고. 사진도 받고. 방 3개면은 신혼부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등학교 보내고 고등학교 때까지 다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자리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역을 보면은 인제대 역이라고 해가지고 걸어서 한 몇 분 정도 걸려요? 걸음으로는 한 1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10분이면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잖아. 그래 멀지는 않습니다. 그죠? 충분히 지하철, 경전철 이용할 수 있는. 역하고도 가깝고 버스 정류장도 조금만 나가면 버스 정류장 있고. 그다음에 고속도로도 내려오면 바로 여기가 동김해 쪽이기 때문에 바로 내려와서 여기 바로 제가 물건이 여기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렇구나. 마트도 길 건너면은 바로 장 볼 수도 있고. 마트가 큰 게 하나 있고. 공원도 큰 게 하나 있고. 그리고 위치도 좋고, 그리고 현황도 좋고. 이 물건은 제가 한번 조사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여기는 시세가 얼마 정도 나오던가요? 여기는 지금 9,500에서 많게는 한 1억 500까지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리를 했는 거하고 안 했는 거의 차이점이 있겠네. 있습니다. 도배장판만 하면은 9,500 정도 선에서 잡을 수 있는 거고. 내가 수리를 좀 한다 그러면은 1억 500 정도를 볼 수 있는 물건인데 이쪽에 5명 들어왔는데 본인이 거의 7,800 이렇게 지어가지고 1등 했죠. 여기 적은 그 이유도 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사장님이 한 분씩 가지고 싶은 물건은 따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적을 해가지고 일단은 물건도 괜찮고 이거는 제가 수익률 부분에서도 제가 계산을 해보니 많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제 나름대로 그냥 이 정도면 꼭 받아야 되겠다. 2등이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야, 이거 훌륭한 제자인데. 교육 시간에 내가 그냥 계속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도 그걸 다 받아가지고 마음이 새겼네. 요거는 솔직히 지사장님이 저 해외 여행 가고 있을 때 그때 내 해외 여행 가고 있었어? 그때 가은 가셔가지고 이렇게 태교 여행 가고 있었네. 그 갔다 오시고 나서 제가 이거 바로 받은 물건입니다. 근데 첫 물건에 이게 머리를 올려버렸네. 저도 좀 그 기분이 어땠어요? 이게 받은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이게 진짜 내 건가 싶기도 하고 좀 처음에 그래서 얼떨떨했습니다. 얼떨떨. 나도 좀 황당하더라고. 태교 여행 갔다 오니까 한 개 받아놨더라고. 그래서 이제 낙찰 받고 제가 바로 명도하러 가라 그랬죠. 갔습니다. 가니까 집 앞에 계속 그 우편물은 계속 그대로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이제 낙찰 받자마자 저녁에 이제 그 앞에 현관문에다 쪽지를 남겨두고 이래 왔죠. 전화가 오기만을.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한 일주일 동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법원에 가서 지사장이 법원에 가서 이제 하라는 대로 이제 다 절차를 받아가지고 열람하고 세입자 열람해가지고 이제 집주인하고 세입자 전화번호를 받고 이렇게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세입자하고 통화를 했는가? 처음에는 세입자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제가 이게 낙찰을 받은 사람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냐고 제가 이제 질문을 했죠. 이 사람들이 이제 현장에 공사하는 사람들이라서 집에는 살고 있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물건만 조금 있고 이제 집이 비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사용을 안 하니 나간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고. 예. 그냥 간단하게. 저도 명도라는 게 이렇게 쉬울 줄은 몰랐는데, 제가 전화하고 그분들이 이제 자기는 이제 배당 기일날, 배당금만 이제 받으면 된다고, 일단 그 집 번호 키를 다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런 명도 없어. 이 세입자가 보증금이 2천만 원인데 예. 자기가 받아가는 금액이 그 1,700이거든. 예, 맞습니다. 300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쉽게 번호키를 잘 안 가르쳐준다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아해했는데 쉽게 그렇게 자기가 열어가지고 보라면서 정리할 거 있으면 하고 바로 정리를 하라더라고요, 그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일주일 만에 명도가 끝났는 거예요? 끝났습니다. 근데 그 충기 씨가 저한테 사진을 보내줬잖아요. 예. 내가 바로 들어가면은 사진 다 찍고 저한테 보내주려고 그랬는데 사진 보고 내가 좀 놀랬잖아. 예. 집이 너무 깨끗한 거야. 저도 놀랐습니다. 열고 들어갔을 때. 예. 수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수리를 금방 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더라고. 청소만 깨끗하게 해놓으면은 별 문제가 없겠더라고요, 이거는. 예. 이제 명도 끝나고 청소 다 하고 예. 제가 부동산에 빨리 내놔라 그랬죠. 예, 바로 그날 그 전날에 도배장판은 꼭 해야 됐다 싶어서 하고 청소를 하고 바로 그날 그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근데 30분 동안 그 근처 부동산을 내놓다 보니까 전화가 와가지고 새 들어올 사람이 있다고 오래가지고 바로 계약서를 쓰고 새가 나갔습니다. 하루 만에 그러면은 내놓고 있는 중에 새를 낳는 거네. 예, 그렇습니다. 30분 만에. 뭐야 지금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원래 이게 잔금 날짜가 남아 있었는데 그냥 새가 붙으니까 바로 잔금 치러버리고 새를 붙였죠. 맞습니다. 처음부터 이게 크게 내 돈이 뭐 들어간 게 없었네. 그죠? 이거는 물건이 제가 들어간 돈이 별로 없습니다. 새는 그러면 얼마 났는데요? 2천에 30에 넣었습니다. 대출 내고 실제로 내 돈 들어가는 건 얼마였는데요? 제가 여기 도배장판하고 청소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들어간 총 비용은 다 하고 나니까 제 돈 들어간 게 7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보증금 받고 이렇게 다 해가지고 제하니까 70만 원? 20평짜리 집을 샀는데 70만 원 주고 집을 샀다고? 그 이자는 얼마 정도 나오는데요? 이자는 지금 21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요. 그러면은 월세 받고 한 9만 원 정도 남네? 그럼 그 돈은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죠? 그거는 이제 모아서 재산세도 내고 그렇죠. 그거는 쓰면 안 돼. 그 9만 원을 1년 동안 모으면은 그래도 한 100만 원 정도 넘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재산세 이건 나와봐야 얼마 하겠어요? 그죠? 그럼 그거 모아가지고 재산세 내야 돼요. 9만 원 안 써도 뭐 생활이 크게 힘든 거 없잖아.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은 대출 이자 내는 것도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 재산세 내는 것도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중에 차익을 남겨가지고 판다고 해도 내 돈 한 개 들어간 거 없이 그러면 한 2년 정도 걸리면은 70만 원 또 뽑겠네. 이건 수익률이 말이 안 되는 수익률이 나와가지고 안에 상태 보니까 올 수리 다 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니까 앞으로 1년 뒤에 2년 뒤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격에 팔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겠네요. 7,800에 써가지고 그냥 70만 원 쓰고 2천만 원 정도 남기는 거네요. 70만 원 들여가지고 2천만 원이면은 1년 그 적금하면은 못 모으잖아. 저 지금 생활로는 애 키우고 학원 보내고 해서는 절대 모을 수 없는 돈이죠. 첫머리를 잘 올리셨네요. 그 10월 12일 때 이렇게 첫 물건을 이렇게 받으셨고 그 다음 물건 받은 게 뭐죠? 그 다음은 제가 또 받은 게 아파트인데 이번에는 양산에 있는 석계리에 있는 한성 강병타운. 이거는 10월 27일 때 받았네. 이거는 한 또 보름 있다가 첫 물건이 너무 빨리 끝나버려가지고 그래서 정리가 다 돼가지고 그 다음 물건 받는데 이게 또 바로 받아버렸죠. 이거는 이제
예. 그때는 내가 태교여행 갔다 온 이후였잖아. 아, 예, 그렇습니다. 충희 씨하고 다 해가지고 15명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예, 예. 이때 제가 얼마대를 얘기를 했죠? 무조건 9,200원 넘겨야 된다. 그리고 지사장님이 받을 물건이었으면은 확실히 2등하고 차이 많이 나게끔 쓰겠다. 좋은 물건이면 이렇게 저한테 얘기해 주셨습니다. 충희 씨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입찰가였어요? 아, 저는 그 입찰가가 아니었습니다. 조금 2등 밑에 좀 모자라는 입찰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왜요? 요게 혹시 저 2번이나 유찰됐는데 저 금액을 넘길까 싶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지사장님이 도움으로 다시 또 마인드가 바뀐 거죠. 물건도 괜찮고 이것도 수익률도 괜찮은데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또 조금 더 쓴 겁니다. 신기하네. 빌라 받았을 때는 지사장님이 꼭 내가 이 물건을 받고 싶다 그러면은 힘을 주고 들어가라고 해가지고 힘을 줬다 그랬는데 예. 근데 두 번째 물건은 9,200에서 조금 떨어뜨려가지고 한번 적어볼까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 말은 처음에 받았을 때 너무 많이 적었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랑 똑같은 건데 나는 심리가 다 읽혀져. 그런데 제가 그러면 안 된다고 예. 넘겨야 된다고 예. 꼭 받고 싶냐고 내가 몇 번 물었죠. 예, 물어봤습니다 저한테. 이것도 받아야 되겠구나. 수익률도 괜찮고 월세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지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해서 입찰가를 선정해서 적었습니다. 진짜 복이 많은 사람 같아. 어떻게 들어가는 촉조에 이렇게 받는지 모르겠네. 무서운이 좀 있는 것 같아. 그 버스 그만 이제 운행하시고 저 밑에 들어올 생각은 없어요. 아유, 열심히 해야죠. 버스도. 제가 좀 신분을 좀 시키게. 그래, 요거는 왜 고르신 거죠? 요거는 제가 저희 형이 삼성에 있는데 SDI 쪽에 있는데 첫 그 신혼생활을 여기 아파트에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몇 번 가보기도 하고 조용하기도 하고 집도 괜찮고 해서 제가 이 물건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면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쪽 아파트에 좀 많이 거주하겠네. 가까우니까. 예, 그렇죠. 현황 보니까 요 세입자가 있었네요. 예, 있습니다 지금. 예, 이 사람은 또 배당금을 다 받아가네. 예, 이것도 다 받아갑니다. 그러면 이 물건을 한번 볼게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분양 평수는 얼마 정도 얘기해요? 한 34평? 32평에서 33평 정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여기는 지금 시세가 얼마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시세가 1억 1천에서 1억 3천까지 이렇게. 그때 그 충희 씨가 저한테 말씀하셨을 때는 도배장만만 있는 거는 1억 1천이나 1억 1,500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 수리를 하면은 1억 3천까지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었고 예. 금매로 14층이 1억 500에 그 당시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희 씨한테 9,200 정도는 넘기면은 내가 만약에 입찰을 적는다면 저는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예. 전세는 7천 정도 이렇게 나오니까 만약에 전세를 놓더라도 내 돈 들어가는 게 갭 차이가 별로 안 되고 그리고 월세는 2천에 40이니까 뭐 월세 놓는다고 해도 대출금 갖고도 얼마 남으니까 그것도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게 아니니까 그 정도 선이면 괜찮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뷰가 참 좋더라고요 여기는. 네, 맞습니다. 그 앞에 양산천? 예. 양산천이 흘러가지고 그쪽으로 바라보는 위치를 가지고 또 괜찮고 이 아파트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바로 버스 있더라고요. 예. 교통편도 나쁘지도 않고요. 6시 방향으로 좀 내려가면은 마트도 있고 뭐 초등학교도 있고 하니까 애들 키우기에도 나쁘지 않고 길 건너면은 공단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잘 이용할 것 같다는 생각도 이렇게 들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은행하고 다 알아보셨어요? 은행 알아보고 있습니다. 알아보고 있어요? 예. 요거 받고 명도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전화를 한번 했는데 제가 또 이 세입자분한테 이제 좀 살았으면 좋겠다고 지사장님 말씀대로 배운 대로 웬만하면은 사는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명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분 또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한 60%에 70%는 자기도 살고 싶다는 쪽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사람이 전입해봐야 1년밖에 안 살았어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더 있을 여지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이 사람이 보증금을 다 떼이는 것도 아니고 다 보증금도 법원에서 받아가니까 자기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 가격으로
다시 재계약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는 크게 뭐 나쁠 것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제 새로운 집주인이 되는 충일 씨가 조금만 이렇게 보담아주고 챙겨준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큰 문제가 없으면은 재계약해서 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본인 돈이 얼마 정도 지금 들어갈 걸 예상돼요? 이거는 이 세입자가 그대로 살게 된다면은 제 돈이 한 800만 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은 이자는요? 이자는 요거는 한 22만 원에서 23만 원. 22만 원에서 23만 원. 예. 많게는 25만 원 정도 쳐도 50만 원 받는다 그러면은 한 25만 원 정도 나오네요. 예, 그 정도는 충분히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은 800만 원 투자해가지고 1년에 한 300만 원 정도는 나오는 거네. 예. 괜찮다. 그런 계산을 하고 다 들어간 거니까. 나는 왜 이거 두 번 들어도 계속 신기하지? 괜찮네요. 그럼 충분히 대출 이자 갚고 재산세 내고도 남겠네요. 예, 이것도. 예. 그렇게 남는 거는 재산세 내고 이자 다 갚고 올해 이만큼 남았는데 요거로 가방 하나 사 하면서 예. 돈 주면 또 애들한테 뭐 생활비로 쓰고 그러니까 여자들은 뭐 신세계 상품권 그 한 장 딱 갖다 주면은 자기가 진짜 사고 싶은 거 한 개 산다니까. 그러면은 그 식었던 사랑이 다시 살아날 거예요. 예. 다시 이제 신혼 기분에서 이제 사는 거지.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데. 내 일도 아닌데 왜 내가 기분 좋지? 이렇게 두건 받으셨네요.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야, 이거 2달이 안 됐는데 두 건을 받으셨네. 예. 3년 전에 공부하셔가지고 경매 한 건도 못 받으셨는데. 그 어때요? 이렇게 공부하고 계시니까. 제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제 좀 자신감이 많이 생겼죠. 어떤 면에서? 내가 뭐 버스를 그만두더라도 내가 다른 쪽에서도 돈을 좀 벌 수 있는 능력을 좀 쌓았다는 좀 제 나름대로의 좀 자신감. 예전에 저는 이제 진짜 제2의 그 파이프라인을 좀 얻고 싶어가지고 되게 공부하고 그렇게 했는데 재테크에 들어가는데 다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네. 주식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일반 부동산은 회사를 다니면서 부동산을 쫓아다니기가 너무 힘들고 일반 부동산은 발품을 팔아야 되거든요. 그 부동산 사장하고 정말 진짜 친해야지 진짜 급매물 중에서도 급매물을 이렇게 내한테 소개를 시켜준단 말이에요. 근데 경매라는 걸 우연찮게 책으로 이렇게 보게 됐는데 딱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그 당시에 제가 시작할 때만 해도 25,000건에서 30,000건 이렇게 돌았거든요. 지금은 10,000건이 평균적으로 이렇게 돌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골라가지고 이게 진짜 내한테 돈이 될 만한 물건인지 아닌지 시세 조사할 수 있는 기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술을 이제 배우기 위해서 저는 충희 씨는 부산에서 대구로 와가지고 이렇게 배웠지만 저는 대구에서 부산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맨 그 비슷한 그런 데 가가지고 기술을 배운 거지. 네. 이게 좀 보면은 그 가르치는 사람들이 딱 정해져 있어. 아파트면 아파트, 상가면 상가, 공장이면 공장, 땅이면 땅 이렇게 한 분야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성이 안 차가지고 창원 가고 경기도 가고 서울 가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술을 배울 때마다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앞으로는 내 인생이 바뀔 수도 있겠구나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 그러면서 이게 꿈이 생기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예. 3년 뒤에는 나는 우리 애들한테 어떤 아버지가 될 거라는 그런 꿈이 생기고요. 그러면서 그 꿈이 생긴다면 구체적인 계획이 이렇게 생기고 5년 뒤에는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거. 그리고 나는 50이 되면은 이런 삶을 살 거야 라는 또 그런 목표도 생기고 꿈도 생기더라고. 근데 더 신기한 거는요. 쫓아다니면서 공부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그렇게 변해져 있더라고요. 제 자신이. 예, 저도. 예. 제가 이제 충희 씨한테 이제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 두 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 본인이 실전으로 이렇게 배우시면서 제가 옛날에 비해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 한마디가 저는 어떤 마음인지 좀 알 것 같아가지고. 뭐 비슷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세상을 보는 좀 눈이 조금 이제 좀 달라졌다 해야 되나? 그래요? 예. 그 처음에 저한테 왔을 때보다 지금 보면은 자신감이 좀 많이 늘었는 것 같아. 네. 예. 되게 또 밝아졌는 것 같고. 예.
집사람은 잘 몰라요 그거. 아 집사람은 지금 잘 모릅니다. 경상도네. 네. 이 진짜 경상도 남자네. 네. 우리 집사람은 그런 얘기 하던데 갈수록 조이팔이라고. 입만 살았다면서. 뭐 이렇게 두 건을 받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저하고 이렇게 만나면서 교육은 계속 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앞으로 가면서 이제 제가 뭐 지사장님하고는 경매 쪽에서는 스승님이고 멘토. 네, 계속 이제 모르는 거 있으면 제가 또 문의도 드려봐야 되고. 멘토하고 멘티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한번 연결고리가 딱 맺혔다 그러면은 네. 그 다음부터는 누구 한 사람이 이 고리를 끊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계속 가는 거거든요. 예.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경매 낙찰 받았는 사람들 있죠. 예. 반을 한 개 개설을 해가지고 최고의 반을 만들려고 그래요. 이제 수업은 어느 정도 끝났으니까 물건만 이제 집중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야. 다 낙찰을 받았으니까 뭔가 경험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 그 최고의 반에서 이제 물건에 집중해가지고 하는 반을 이제 만들 거거든요. 충희 씨는 낙찰도 받아가지고 명도도 해봤고 뭐 이걸 수리라고 하기는 뭐 하지만 예.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새도 났고 예. 그랬으니까 더 집중해가지고 듣는 것도 안 괜찮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디어 좋죠? 예. 조직장이 되는 거야. 아. 조직장이 한 번씩 마음에 안 드는데 한 번씩 아이디어가 좋아.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하면 더 집중이 될 것 같더라고. 그 물건 얘기면 딱 집중해서 얘기하면 좋잖아요. 그죠? 예. 아, 재밌습니다. 저는 물건을 고를 때 제 나름대로 방법이 있는데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합니다. 물건 고를 때는. 저는 도서관에 가서 물건을 고르거든요. 저희 집 앞에. 집 앞에 도서관 있어요? 예. 좋네 환경이. 예. 도서관에 가서 한 3시간 정도 앉으면서 계속 물건만 보는 거 집중을 해가지고 방해 안 받고. 예. 그러니까 충일 씨가 내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물건들을 보면은 이거 괜찮은데 조사해보세요 이런 얘기를 내가 자주 하는구나. 그렇네. 예. 그런 노하우가 있었구만. 이런 노하우를 방송에 올려줘도 되는가? 아,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업 받으면서 재미있는 것 같아요. 아, 재밌습니다. 재밌고 그다음에 여기 동기분들도 제가 모르는 또 분야에 대해서도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저한테는 참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저쪽이 괴산에서 뭐 대전, 부산 이렇게 오니까 그 지역에 있는 이슈거리를 하나씩만 이렇게 풀어놔도 서로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 그죠? 예. 그런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지금 회사에 가시면은 동료들 있잖아요. 예. 동료들하고 얘기하는 게 대부분이 회사 일. 아,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정치 얘기. 아, 예. 이런 게 다잖아요. 예. 돈 버는 얘기는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이쪽 얘기는 전혀 얘기를 잘 꺼내지 않습니다. 그죠? 예. 저도 회사 다닐 때 그랬어요. 예. 이런 얘기를 좀 꺼낼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모이는 동기들을 보면은 딱 돈 버는 얘기를 하잖아요. 아, 예. 사회적인 정치 얘기도 안 하고. 예. 저는 동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좀 시간이 잘 가거든요. 그렇죠. 예. 금방 막 5시 되고 막. 예. 시간이 진짜 정신없이 갑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왜 정신없이 가냐면은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얘기를 내만 그동안 이렇게 생각하고 혼자서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똑같은 생각을 다른 사람이 같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어울리는 거야. 그러니까 재밌지. 예. 또 다른 사람이 또 낙찰받고 그리고 거기에서 명도하고 세놓고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예. 투지가 막 올라오거든요. 아, 예. 에너지를 또 받고 간다는 느낌 안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일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야.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도 되게 오래간만에 만난 것 같이 느껴지고. 그죠? 예. 또 이상한 그런 에너지가 있더라고, 여기는. 제가 모질한 부분을 지사장님이 조금 옆에서 이렇게 딱 쳐주니까 제가 다른 이 경매를 이렇게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만족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집사람만 좀 마인드를 이제 만들어 놓으면은 재밌겠네. 아, 예. 지금 집사람한테도 집 있는 거 내놓고 예. 그동안 좀 투자를 해보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지금 어렵습니다. 그게 한 번 안 돼요. 예. 너무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서서히 이런 거 비전도 보여주고요. 예. 우리 애들은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좀 누리면서 사는 그 환경을 만들어줘야 안 되겠냐 하면서 집사람 생각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저는 예전에 돈 모을 때는 외식을 잘 안 했거든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월급 받을 때는 치킨하고 맥주하고 이렇게 시켜가지고
지금 당장에는 돈은 없지만 우리 3년 뒤에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나, 5년 뒤에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나, 10년 뒤에는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살지 않겠나, 그런 걸 계속 던져줬거든요. 근데 뭐 개뿔 아무것도 없어. 없는데도 그냥 던져줬어요. 근데 생각만 해도 행복한 거야. 이게 사람이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고요. 비전 없이 그냥 쳇바퀴 돌듯이 열심히는 사는데 딱 쓰면 그 자리인 거예요. 그럼 너무 힘들더라고 그게.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퇴직하고 나서도 그 자리에서 그냥 맴돌고 있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본인이 자신감이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앞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목표가 될 거라는 확신이 드니까 자신감이 드는 거거든요. 이대로 그냥 꾸준히만 가시면은 본인이 생각했는 그 3년 뒤 모습하고 5년 뒤 모습하고 그렇게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저한테 뭐 개인적으로 바라는 거 있으세요? 저와 같이 오랫동안 같이 이 경매 쪽에서 꾸준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휴가 때 부산 가면은 맛집하고 다 이렇게 알려주겠네. 야, 예. 알겠어요. 이게 이제 졸업이 아니니까 예. 더 이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최고의 반으로 올라가가지고 이제 그쪽에서 더 집중해가지고 하셔도 되니까요. 내가 이제 자신이 붙을 때까지 공부하시고 그리고 경매로는 고수가 되시는 충익 씨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밥은 언제 사줄 거야? 지금이라도 사드려야죠. 그래요. 그러면은 정민 씨하고 한번 예. 둘이서 이제 뭉쳐가지고 우리 동기들하고 한번 회식하는 날 한번 잡아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주에도 또 봅시다. 예. 고맙습니다. 예.